안녕하세요. 소년이 온다입니다. 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제 가짜 유튜버를 조심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소년의 헌터에서 유튜브 채널 290개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강 사건을 다루거나 다뤘던 혹은 단 한 개의 영상이라도 관련된 영상이 올라왔던 채널들을 쭉 소개해 드렸죠. 그 리스트를 쭉 이제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플러스로 좀 그 이후에도 채널이 몇 개 더 생겨서 지금은 대략 한 300개 이상의 채널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이 채널을 소개해 드리면서 주의 문구에 왼쪽에 이제 주의 문구에 이런 거를 적은 적이 있죠. 분명 이 채널들 중에는 스파이 채널이 존재한다. 가짜 채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독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한강 사건, 이제 한강 사건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큰 범죄 세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한강 사건에는 그 범죄 세력과 연계된 분명히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우리 선량한 우리 시민분들의 혼란을 주기 위해서 파견된 스파이 목적의 채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 한강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분명 그쪽 세력에서 뭔가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일 겁니다. 그리고 뭐 꼭 그런 직접적인 스파이 채널이 아니더라도 이번 이제 이슈를 다룸으로 해서 약간 수익, 돈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겠죠. 자, 어찌됐건 그 목적, 본질, 말 그대로 본질. 이 본질이 그 채널의 어떤 성격인가, 그 유튜브 채널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요소를. 그래서 원래 이 한강 사건을 다룰 때는 뭔가 이렇게 당장의 어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이문점들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채널들은 일단은 이 한강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어떤 의혹을 풀어나가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각자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를 떠나서 이 한강 사건의 어떤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소중한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고마운 분들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목소리를 내는 이 모든 채널들이 모두 다 또 그렇게 다 순수한 마음이냐?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에는 스파이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불순한 의도, 이거를 가지고 있는 채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어느 정도 이 유튜브 채널은 이런 것 같아. 저 유튜브 채널은 저런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을 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채널의 본질적인 요소를 따져보기 위해서 어떤 의도가 무엇인가, 이 채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수익, 약간의 어떤 기본적인 수익이나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그 필요 이상으로 어떤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노리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논리 전개 방식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주장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채널이 말바꿈을 좀 자주 하는가 이런 것도 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그리고 뭔가 그 주장을 할 때 유족을 또 가장 많이 끌어들이기는 성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족과의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내 말이 맞다, 나는 유족 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다, 다른 사람은 틀리다. 굉장히 편협한 그리고 고집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가짜 유튜버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채널에 가진 의도와 수익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그리고 주장, 어떤 주장을 펼치는가, 그 펼침에 있어서 어떠한 말바꿈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너무 유족을 가깝게 두면서 나는 유족 편이다, 친분을 과시한다거나, 그리고 내 말이 맞고 다른 유튜버는 다 말이 틀리다, 이렇게 강하게 고집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는 그런 채널들은 가짜 유튜버일 확률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스파이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파이 채널은 이제 범죄 세력 쪽에 연관이 있는 채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이런 수익적인 부분, 돈을 목적으로 해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그런 채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채널들은 이런 가짜 유튜버들은 이 한강 사건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바라보는 진실의 관점과 의문점과 목소리를 내고 그걸 여론형성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이런 스파이 채널들은 교묘하게 굉장히 교묘한 꼼수를 부립니다. 꼼수. 이 교묘한 꼼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적군, 아군, 이렇게 어떤 구분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한강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진실됨을 떠나서, 일단 가장 쉽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게, 유족의 입장과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적군들은 유족을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굉장히 못된 말로 유족을 공격을 해요. 이제 아군은 유족을 감싸고 도와주죠. 감싸고 도와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제 관점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이런 적군들은 이제 유족을 공격하는 적군들은 쉽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 사건은 자살이다. 왜 아직까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냐? 이런 식으로 유족을 비난하고는 그런 세력들, 공격하는 세력들을 적군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쉽게 구분이 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이 교묘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은 실체는 적군인데 아군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군의 속성을 가져와요. 그래서 완전히 적군처럼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면서 아군인 척 하면서 유족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유족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말았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 채널은 본인은 열심히 이 사건을 파헤치고 정의를 외치고 있는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과한 행동이 유가족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한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다른 정보를 왜곡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그러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유가족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가족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짓을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묘한 위치에 서서 이 유족을 도와주는 수많은 정의로운 유튜버들을 공격합니다. 은근히 공격해요. 은근히. 그러니까 다른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르게 그 해당 유튜버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한 꼼수를 부려서 공격을 합니다. 뭐 초반에는 은근히 공격하다가 요즘은 아예 대놓고 공격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쪽 아군 진영을 흔들어놔요. 이 가짜 유튜버들은 아군 진영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이 한강 사건을 다뤄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할 채널이 아니라, 만약 이 본질적인 그 채널의 본질이 스파이 채널이라 하게 되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 가짜 유튜버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채널이 어떠한 주장을 펼치는지, 어떠한 논리를 펼치는지, 이 아군과 유족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본질적인 그런 그 채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속지 말고 잘 들여다봐요. 이 모든 것들을 잘 따져보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스파이 채널의 교만 꼼수에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웬만하면 사건 중심으로 다루고 싶은데 가능하면 이제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는 말을 굉장히 좀 아끼고 있는 편인데 최근에 이런 가짜 유튜버들이 열심히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군 채널들, 정의로운 유튜버 분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채널들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가짜 유튜버들은 뭔가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것 마냥 뭔가 어떤 전문 용어라든가 아니면 정말 자기는 유족 편인 것 마냥 아버님이 뭐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 마냥 뭔가 거짓된 정보로 혼란을 줍니다.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 유튜버들을 많이 공격을 하죠. 오로지 자기만이 말이 맞다. 그리고 거기 댓글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짜 유튜버를 따르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스파이 채널이라면 만약에 범죄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유튜버 그런 채널이라면 그 댓글 부대 아시죠? 댓글 부대가 동원이 돼서 옹호할 수도 있다. 이 가짜 채널들을 옹호하는 댓글들을 만들어서 이 댓글도 여론입니다. 일종의 여론. 이 댓글 유튜버 내에 어떤 여론을 이끌어서 사람들이 이 채널을 믿게끔 이 가짜 유튜버 채널을 믿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맞는가? 혼돈을 주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채널을 구독하고 막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마냥 맹신을 하게 됩니다. 맹신. 이 맹신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가짜 유튜버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서는 뭐 아주 깊게 뭐 다루진 않을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만 언급을 해 드릴 거고요. 너무 속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가짜 유튜버들한테 속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조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짧게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나중에 또 언제 좀 기회가 되거나 한 번 더 다룰 내용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소년이 혼자도 이 가짜 유튜버 때문에 신경 쓰였던 적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무대응으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를 뭐 공격하거나 그런 거에서는 좀 의연한 편인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상강 사건을 다뤄주시는 정말 정의로운 다른 유튜버 분들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공격하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이고 그런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도 오히려 이제 유가족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좀 도저히 지켜만 볼 수는 없다. 단순히 저희가 그냥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채널들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걸러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